고 시시롱아 뭐왜 아포의 비 포리시 자우라 고 예동아 아포로 미마 베이တပါ 오소데အဲ့တိုက်ပြည်မှာမင်းသားလေးတစ်ပါးရှိပြီအဲ့ဒီမင်းသားလေးမှာအရန်ထူးဆန်းတဲ့အစွမ်းတစ်ခုရှိတယ်မင်းသားလေးရေမောလိုက်တိုင်းကောင်းငင်မောကနေပြီးတော့မိုးတွေရွာချလာတယ်တဲ့ဒါပေမဲ့အဲ့ဒီမိုးတွေဟာရိုးရိုးမိုးတွေမဟုတ်ဘူးတဲ့ဟင်အဲ့ဆိုအဲ့မိုးကဘာမိုးလဲရင်ဖို့ဖို့မင်းသားလေးရေမောလိုက်တိုင်းဟိုးကောင်းငင်မောကနေပြီးတော့ရွှေမိုးတွေရွာချလာတယ်ဘယင်ကြီးကလည်းအိမ်ကြီးချင်းတိုင်းပြည်ကမိတ်ဆွေတွေလာတယ်မင်းသားလေးရီခိုင်းတယ်미얀마 중서부 일레 호수에 아침이 밝았다. 해발 900m 고산지대에 자리 잡은 광활한 호수. 이곳에 이제 곧 어제와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호숫가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 이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호수에는 배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발로 노를 젓는 인따족 어부들의 대. 배도 사람도 한껏 치장을 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 호수의 남쪽 마을. 배와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드는 이곳에 파웅도우 사원이 있다. 매년 9월이면 열리는 일레호수 최대 축제. 오늘이 바로 파웅도우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 그것은 파웅도우 사원에서 출발하는 축제의 행렬이다. 부처님께 바칠 음식과 꽃도 모두 준비됐다. 음악과 춤이 흥을 북돋우고 기다림의 순간들은 점점 달아오른다. 마침내 사원의 황금 용선이 파웅도우를 떠나면 일레호수 전 지역에서 선발된 수백 척의 배들이 그 뒤를 따른다. 금빛 새의 모습으로 장식된 사원의 배는 화려하기 그지없다. 이 배는 축제가 계속되는 한 달여간 호수 연변의 마을들을 두루 순방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용선이 곧 움직이는 파웅도우 사원인 셈이다. 응? cái bằng rồi tao có dọn nào đây? Mà lao về bên đi vào này đi làm mà bố nấu đi xuôi đi, phu đuôi vào gió đổ mà, mình cái đầu là gì vậy? Đi đi mất bây giờ bố à? Ha, xem này chi vậy? Xem thì vậy, ai ông đi tao qua nè lấy vậy, bây giờ phải ăn tạt sứ, phải ăn nè sứ, phải ăn tông, phải ăn lấy được, không được mà làm phụ. Không phải bố. 황금 용선이 도착하는 마을에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나와 배를 기다린다. 평소 사원까지 쉽게 갈 수 없었던 호숫가 주변 주민들에겐 이때야말로 파웅도우 부처님을 참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lúc qua rồi à, khi mình rất là về là chỉ là cô này, cô bà đấy.
나도 원래 매미야고. 얘는 어디로 먹고? 애서 왜 이렇게 필요하래? 네 봄이야서 자오. 누이가 슈딩한 깎여잖아. 저 뭐하러 이거? 그걸로 봉사하는 거 품이야. 배에서 내려지는 비정형의 황금 덩어리.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파운도 사원의 불상들인 것이다. 불상을 모신 행렬은 마을의 사원으로 이동한다. 사원 깊은 곳에 모셔져 있던 부처님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대중에게 공개되는 의례가 파운도 축제의 핵심이다. 이 신비로운 부처님들은 대체 어디서 오신 것일까? 그 기원은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버강 왕조의 알라옹시 투왕은 영토 순례를 하던 중이었다. 말레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왕은 5개의 귀한 불상들을 얻게 되었다. 크기는 고작 5cm. 손가락 2마디 길이밖에 안 되는 작은 불상들이었다. 영토 순례에서 돌아온 왕은 이 희귀한 불상들을 한 사원에 안치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들은 불상을 소중하게 모실 것을 다짐하고 매년 이 부처님들이 오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축제를 열게 되었으니 그 사원이 바로 파운도우였다. 사원에 모셔진 후 수많은 참배객들이 불상에 금박을 입히기 시작했다. 그러다 40여 년 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축제 중 거친 폭우로 불상을 모시고 가던 배가 전복된 것이다. 사람들이 호수 및 수초를 헤치고 가라앉은 불상 4기를 찾아냈지만 한 기는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이거를 샴푸를 라인 보고. 응? 호가다니တွေ့တယ်မို့လားအဲ့ဒီနေရာမှာဖောင်းတော်ဥက္ကရဝရေမြုပ်တဲ့နေရာပေါ့ 이거를 예아우데만 배야던 수시야 뭐노? 파웅도 사원 북쪽 5km 지점. 부처님 한 분을 여기서 잃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사원으로 돌아와 보니 사원 앞 물가에 수초로 뒤덮인 불상 한 기가 스스로 돌아와 있었다는 것이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때부터 축제 용선에 부처님 5분을 모두 모시지 않고 사원에 한 분을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일로 파웅도 사원은 더 유명해져서 미얀마 각지에서 수많은 참배객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이 붙인 금박으로 불상은 급속도로 원형을 잃어갔다. 여봐라, 너. 포. 응? 너네 여봐라, 뽕병. 바비로 슈리 많이 가자래. ရွှေသင်္ကန်းကားတဲ့အကြောင်းရင်းရှိတယ်မိလေးအဖိုးတို့နိုင်ငံမှာအရင်ကတည်းကရွှေနဲ့ဇီဒီပထိုးတွေတည်ထားခဲ့ကြတာလေ 호랑이 보보. 바비로 슈리 많이 가자래. အဲ့ဒီအကြောင်းပြောရရင်တော့ကွယ် 파웅도 불상뿐만이 아니다. 미얀마의 무수한 불탑들은 그 안과 밖이 엄청난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다. 미얀마 국토에 펼쳐져 있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다.
그들은 대체 왜 이런 황금의 탑을 쌓는 것일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미얀마. 이 땅에는 약 5,000년 전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하여 기원전 3세기경에는 여러 종족들이 각 지역에서 작은 왕국을 이루기 시작했다. 15세기 미얀마 남부의 왕이었던 담마제디는 자신의 영토에 여러 개의 비석을 남겼는데 그 속에서 자신이 통치하던 지역을 수안나붐이라 말하고 있다. 수안나붐이 황금의 땅이라는 뜻이다. 이 이름은 기원전 2세기경부터 고대 기록들에 나타난다. 이 땅에서 실제 황금이 얼마나 생산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미얀마 땅에서 발굴된 고대 유물들 가운데 수많은 황금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립박물관에서 황금 유물 전시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이 pစ္စည်းတွေကို 민간တော် ပစ္စည်းလို့ ခေါ်ပါတယ်။ 민간တော် ပစ္စည်းတွေကို ရွှေစစ်နဲ့ပြုလုပ်ထားပြီးကျောက်မြတ်ရတနာတွေနဲ့စီချယ်ထားတာဖြစ်ပါတယ်။ 민간တော် ပစ္စည်းတွေကို အခမ်းအနားတွေမှာမြန်မာမင်းတွေအသုံးပြုပါတယ်။ရွှေပဒေအမှုပညာလက်ရာတွေဟာမြန်မာလူမျိုးတွေရဲ့လူနေမှုစံတမ်းမြင့်မားတာကိုပြသနေပါတယ်။ 미얀마의 황금 유물은 그 양과 질에서 실로 압도적이다. 존귀한 신분의 선조들은 이런 호화로움을 일상에서 누렸던 것이다. 황금으로 빚어낸 섬세한 조각품들. 이 유물들은 고대 미얀마 왕국의 부강함과 삶의 풍요로움을 능히 짐작케 한다. 사원을 대대적으로 금으로 장식하게 된 것은 왕궁에서 금을 사용한 때보다 훨씬 후대의 일이다. 그러나 미얀마에 전해 내려오는 황금의 전설은 늘 아득한 고대로부터 시작한다. 포로နိုင်ငံမှာရွှေငွေရတနာပစ္စည်းတွေအများများတယ်ကွ။အဲ့ဒီထဲကမှအဖိုးလိုနိုင်ငံလူမျိုးမှရင်တန်ဖိုးအရှိဆုံးနဲ့ဂုဏ်စရာအကောင်းဆုံးလို့စဉ်းစားရတဲ့ရတနာသုံးပါရှိတယ်။အဲ့ဒါဘာလဲပို့ပို့ပထမဆုံးရတနာရဲ့တန်တာကြီးကတော့လွန်ခဲ့တဲ့နှစ်ပေါင်း2500ကျော်မြတ်စွာဘုရားတက်ရှိထင်ရှားရှိစဉ်ကစခဲ့တာကွအဲဒီတော့ကဥက္ကလာလို့ခေါ်တဲ့အဖိုးတို့မြန်မာနိုင်ငံရဲ့ဒေသတစ်ခုမှာတဖုတ်တာနဲ့ပလိကာဆိုတဲ့ကုန်တယ်နဲ့ဦးရှိခဲ့တယ်전설은 이렇게 전한다. 카푸샤와 발리카 형제는 인도와 미얀마 땅을 오가며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어느 날 인도 땅에 온 형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된 두 형제는 부처님께 꿀떡을 보시하고 부처님 머리카락 8개를 얻는다. 부처님의 머리카락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었다. 형제는 그 신성한 머리카락을 가져와 왕에게 바쳤다. 왕이 상자를 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미얀마 연대기는 그 순간을 이렇게 전한다. 땅이 갈라지고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메루산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였다. 보석이 비처럼 쏟아져 사람들의 무릎까지 찼고 계절이 아닌데도 히말라야의 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왕은 백성들이 예불을 드릴 수 있도록 언덕에 탑을 세워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셨다. 이후 몇 세기에 걸쳐 왕들은 탑의 증축을 거듭했고 18세기 들어서 마침내 탑은 현재의 높이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미얀마가 첫 번째 국가적 보물로 꼽는 쇠다곤 사원이다. 첫 번째 보물 쇠다곤 사원은 과거 오쿨라라 불리웠던 땅. 오랫동안 몬족의 근거지였으며 얼마 전까지 미얀마의 수도였던 도시 양곤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미얀마에서 가장 큰 사원답게 쇠다곤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경내에는 주탑을 중심으로 100개가 넘는 부속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전각과 불상들이 안치되어 있다. 무엇보다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 거대한 황금빛 주탑이다. 탑의 둘레가 426m, 높이는 100m에 이른다. 쇠다곤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변모해왔고 지금도 쇠다곤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미얀마인들뿐만 아니라 성지 순례를 하는 전 세계 불교 신자들과 관광객들까지 연간 1,5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끊임없이 쇠다곤을 장식해온 것이다. 미얀마의 역대 왕들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사원을 위해 다투어 큰 재물을 헌납했다. 마하티 사다 종이라 불리는 이 종도 그중 하나다. 높이 2.6m, 지름 3.34m, 무게가 42톤이나 나가는 대종. 대종의 걸쇠 부분에는 화려하고 정교한 조각을 올려 종의 위엄을 한층 드높였다. 뱀의 왕이라는 전설의 동물 나가상이다. 이 거대한 종은 19세기 타라와디 왕이 주조하여 헌납한 것이다. 타라와디 왕의 아들인 민돈 왕은 영국 점령 치하에서도 탑의 꼭대기를 장식하는 티를 헌납했다. 불탑의 맨 꼭대기를 이루는 우산 모양의 장식을 티라고 부르는데 7층으로 이루어진 쇠다곤 티는 호화롭기 그지없다. 황금판을 붙인 몸체에는 금과 은과 온갖 다양한 보석을 치장했다. 풍향계와 깃봉에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았고 7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1개로 정점을 장식했다. 이 모든 헌납물들의 바탕은 황금으로 이루어졌다. 쇠다곤 경내를 온통 뒤덮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진짜 금이다. 대체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이처럼 거대한 사원의 구석구석에 황금을 입히기 시작했을까? 쇠다곤 사원 동쪽 계단에 있는 비석에 그 단서가 있다.
여기엔 미얀마 최초의 여왕 신소부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 비문에 따르면 신소부 여왕은 15세기 그의 통치기에 쇠다군 불탑을 증축하고 처음으로 탑에 금을 입혔다고 한다. 이것이 불탑에 금을 입힌 최초의 기록이다. 금을 다루어 온 역사가 넓고 깊은 만큼 금을 다루는 기술은 미얀마의 중요한 전통이다. 금칠, 조립, 조각, 금실자수, 세공, 줄세공 등 금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 발달해왔다. 사원의 불상이나 장식, 일상의 생활용품이나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까지 이들은 선조의 옛 솜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금을 두들겨 얇은 금박으로 만드는 금박 산업은 끊임없는 수요로 번성하고 있다. 만드는 방식도 옛 방식 그대로를 고수한다. 순금을 종이처럼 얇게 만드는 것은 기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톱만한 금덩어리를 사람의 손으로 수천 번 두들겨 편 것을 사람의 손으로 또 일정하게 잘라내야 하는 철저하게 수공업적인 공정.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종이에 붙이면 비로소 금박 제품이 완성된다. 이 금박 제품은 미얀마 최고 인기 상품이다. 사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을에 금박 가게가 있고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내고 금박을 산다. 아득한 과거, 신소부 여왕이 그랬듯이 오늘날의 미얀마인들에게도 사원에 금을 입히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무수한 불탑과 사원 건축물, 크고 작은 불상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다투어 금을 바치고 있다. 그들에게 금박을 붙이는 행위는 곧 기도의 행위다.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오늘의 쇠다곤을 만들어냈다. 이곳에서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금빛으로 쌓이고 쌓여 마침내 지상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 사원을 이룩한 것이다.